안녕하세요. 양산서울치과 신현철 원장. 서유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임플란트 수술은 곧 뼈 이식? No. 질문 주세요. 뼈이식을 하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뼈이식을 하게 되면은 기존 뼈에서 이제 뼈를 덧대가지고 두께나 높이를 높이는 거라서 뼈와 살을 이제 덧붙인다 보면 되거든요.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필요한 경우라면 하는 거고, 환자분께서 뼈가 너무 두껍고 많다, 아니면 살이 두껍다, 충분하다 하면은 뼈이식을 안 하는 경우라서, 요새는 이제 보면 보통 사람은 이제 환자분들이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 하면 좋은데 하면 해야죠.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과잉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걸로 설명드리고 하는 거니까 오셔서 일단 검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른다. 자, 1번. 내가 여자다. 여자분들은 일단 얼굴이 작으니까 거의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 안 하는 분들 거의 드물거든요. 여자다 똑같은 말은 얼굴이 작다. 얼굴이 큰 남자분은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저같이 이제 머리 큰 분들 왔다 그러면 거의 안 한다 보고,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또 하는데, 일단 성별, 얼굴 크기, 이제 턱 크기로 보겠죠. 이를 뺀 지 좀 오래됐다. 근육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이가 이제 발치되고 나서 이가 없으면은 그 주변에 뼈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뺀 지 좀 너무 오래되면은 뼈이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정확한 걸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임플란트 하기 전에 CT도 꼭 찍어보잖아요. 그쵸? 그쵸. 평면 사진도 찍어보고 입체 사진도 찍어본 다음에 3차원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진 찍어보고 환자분께 다 보여드리고 하는 거라서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뼈이식이 일단 필요한 경우는 제일 1번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뼈가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려면은. 그래서 뼈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살이 좀 얇다, 그런 분들은 경조직, 연조직, 그러니까 뼈와 살을 이제 부풀리는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뼈가 너무 많다, 충분히. 그리고 이 뼈를 아예 떼서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뼈가 너무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작은 여자분들은 거의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은 뼈가 완전히 안착된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뼈가 모자라면 뼈이식을 하는 거라 가지고, 임플란트 직경이 보통 이제 5mm이고 길이가 한 8.5에서 10mm가 표준적으로 들어가서, 그 임플란트를 감쌀 수 있는 뼈 폭이나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뼈이식을 하는 거라서 의외로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요것도 이제 정확한 건 방사선 사진 찍어보고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위턱의 경우는 거의 90% 정도 하거든요. 환자분들께서 앞니 쪽도 마찬가지고 어금니 쪽도 그렇고,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뼈의 이 높이가 부족해서 뼈 높이를 올려주는 수술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 큰 남자분들은 피해갈 수 있다.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100%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이 뼈 모양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공기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변하면서 이 뼈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1번은 뼈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미 뼈가 충분히 안정화돼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뼈이식을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이미 이제 소뼈나 여러 뼈를 씁니다. 뼈이식제는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뼈들이 1차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 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뼈이식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뼈이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 해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저희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면 하는 게 좋다. 뼈 이식을 하면서 뼈가 증대되면은 좋습니다. 살도 두꺼워지고 임플란트 장기 생존율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권해드리긴 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하다면은. 네, 넘어가시죠.
어제도 오셨죠? 임플란트 빼신 분이. 저희가 임플란트가 상용화된 지 한 20-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논문상으로 임플란트 10년 생존율이 입안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95% 정도라고 보거든요. 20명 중에 한 분은 임플란트에 탈이 나서 우리가 이를 빼듯이 임플란트를 뺍니다. 주변에 이제 뼈가 녹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임플란트 제거를 하거든요. 이 빼는 걸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합니다. 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좀 낫고 나서 뼈가 더 없어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해서 다시 만듭니다.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임플란트 한번 잘못됐는데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물론 이제 환자분께서 뭐 당뇨가 있거나 뭔가 내가 좀 안 좋은 게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임플란트 제거하면서 2-3달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라서 그때와는 별개라서 재수술을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수술을 하거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임플란트 하나 심으셨는데 심고 끝난 줄 알고 치과를 안 가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가셔서 검진도 받고 하셔야 탈이 좀 덜 날 것 같은데 심고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이가 생겼으면 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검진 문자 보내드리고 오라고 말씀드리면 오셔야 됩니다. 자주 보면은 저희가 문제가 초반에 생기면 해결이 가능한데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게 저희도 불편한데 환자분들도 좀 힘드시니까 자주 오시는 게 좋습니다. 유진 원장님 아버님 어디 사세요? 전 대전 사람입니다. 아, 그럼 이쪽으로 네. 못 오시겠다, 그쵸? 네, 그니까. 멀리 계시는 아버님께 영상 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빠 지금 치 하나 빠진 거 아는데 내가 곧 심어줄게. 효녀시네요. 지금까지 임플란트는 곧 뼈이식이다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꼭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치과에 오셔서 검사해보시고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정확한 검진으로 한번 뼈이식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산서울치과 신현철 서유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